자, 그러면은 서비스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더 진행을 갖다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우리 개발 단계에서는 이 앞에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든지 블루프린트라든지 그다음 저니맵 같은 걸 해서 점점 구체화 시키면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미 많이 축적했다고 보면 될 것 같죠. 자, 그런 단계에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수업 섹션에서는 과연 그럼 어떤 프로토타이핑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가, 어떤 기법들이 많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워크숍을 갖다 진행을 할게요. 그 첫 번째 워크숍 때에는 우리 이제 지금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프로토타이핑 기법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 실습 시간에 대해 배우는 피그마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 기법이 뭘까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고 뭐 여러분이 그 피그마를 충분히 프랙티스가 됐다면은 이 첫 번째 워크숍 시간 동안에 한번 시범 사무소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그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하면 기법 몇 개를 얘기를 해줄 텐데 그 중에서 한두 개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피그마로 직접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우리 조금 이따 워크숍 때 진행을 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전이맵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갖다 블루프린트나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디벨롭을 갖다가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서 이터레이션을 하는, 그래서 이제 구체화 시켜 나가는 작업을 갖다 진행하는 타임이고요. 자, 우리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강조하기는 했지만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 이 첫 번째 용도고, 두 번째 용도는 여러분들의 팀원들하고 그 원활한 의사소통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소재 역할을 갖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멤버들이 관여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하이에서 하나의 서비스가 런칭돼서 오퍼레이션이 들어갔다. 그러면 적어도 개발자가 4명에서 6명 사이, 그리고 우리 기획 디자인하는 사람이 적어도 2명, 3명, 대부분 한 2명, 그리고 2~3명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오퍼레이션을 갖다 돌리는 사람이 또 들어가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허가 프로세스를 하고 특허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팀까지 다 들어가서 프로젝트 팀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이 서비스를 디자인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사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에서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속도나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이 가지고 있는 이 큰 의의는 이 그룹원들, 팀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프로토타이핑 작업을 갖다가 진행을 갖다 하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프로토타이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빨리,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게 손쉽게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노력을 들여서 이 실제 개발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갖다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것. 그게 이 프로토타이핑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프로토타입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우리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프로토타이핑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프로토타이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을 킬하자 또는 이 프로토타입을 뭘 좀 바꾸자 이렇게 하면 왜 그냥 뭐 자기 뭐라 그럴까 소중한 걸 막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프로토타이핑의 목적은 프로토타이핑인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의 생각의 사고를 넓혀주고 깊게 하게 해주는 툴이지 그 프로토타이핑이 결코 엔드 프로덕트가 아닌 거예요. 프로토타이핑을 가지고 엔드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져서 굉장히 유지 보수하기 힘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느라고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회사 여기 하이 같은 회사에서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프로토타이핑 정도는 외주를 줘요. 외주를 줘서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이 빨리 그쪽에 이제 소위 말해 SI성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외주를 주고 그 다음에 외주를 줘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서 시험을 해보고 사용자 의견을 듣고 하는 것들 갖다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충분한 경험이 쌓여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내부 개발팀 그리고 내부 디자인 팀이 개입을 해서 브랜뉴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주를 줘서 개발했던 프로토타이핑을 수정 보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진행되게 놔두고 내부 개발자들하고 내부 디자이너들하고 또 기획자가 만들어내 갈 때는 아예 브랜뉴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실제 상용화하는 버전의 시스템을 만들 때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시스템 개발을 갖다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절대로 무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고 그걸 갖다가 하고자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자에게서 좋은 코멘트를 받고 그걸 빨리 받고 그 다음에 동료들과 의견들을 많이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이면 그걸로 아주 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은 꼭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그마를 갖다 쓰기는 하지만 피그마를 쓰는 이유가 그거가 컴퓨터 툴로 꼭 프로토타이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그마를 한다.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피그마가 이제 실습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일단 템플릿이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간편하게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코워크하는 게 되게 편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그마를 사용하는 거지 이게 반드시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져야지 프로토타이핑의 의미가 있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 프로토타이핑, 서비스 프로토타이핑을 하는데 이제 기법들 중에 하나는 너무 심플하지만 그냥 우리의 생각을 그려보는 거예요. 도화지에 그려도 되고 냅킨에 그려도 되고
본인들이 원할 때 또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그리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도 충분한 프로토타이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이에서 제품 개발할 때 내가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가져와라.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게 꼭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 필요 없다. 저 종이에 그냥 그림 그려도 된다. 뭐든지 우리의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을 그려보는 방법은 우리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복잡한 형태의 저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고요. 이걸 갖다가 했던 친구는 지금도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는 친구인데 이지수라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 지금 그 서비스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다노라고 하는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인가요? 운동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는 그 서비스 지금 대표예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 수업을 갖다가 들었고 그때 그 이지수 대표가 그린 그림이 요 그림인데 요거는 조금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서비스였어요. 굉장히 하이버리하고 나름대로 그때 입장에선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는데 복합 뭐 예를 들자면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그 붓으로 터치를 해서 그려놓는 것만 가지고서도 프로토타이핑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실제 화면을 갖다 우리 프로토타이핑 툴 피그마 같은 프로토타이핑 툴을 통해서 이런 실제 화면과 그다음에 화면에서 화면으로서의 전환 같은 걸 갖다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러분들이 저 유저 저니 맵에서 제일 위에 있었던 것 잘 기억나겠죠? 그 피지컬 에비던스였죠. 그 피지컬 에비던스였는데 그 피지컬 에비던스를 가급적 싼 가격으로 형상화시켜서 특히 우리가 손에 잡거나 이렇게 두드려 보고 만져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경험을 해보게 해주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지컬 에비던스를 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 그게 지금 여기 예시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주사기도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을 거고 또는 또 예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실제 포스트잇 카드를 가지고서도 구체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그 피델리티, 그러니까 완성도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의 핵심은 피지컬 에비던스,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만져볼 수 있고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그런 형태로 프로토타이핑을 한다 하고요. 이제 그럴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드보드를 많이들 써요. 그래서 카드보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라서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피지컬 에비던스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간편한 툴이 되고요. 이 카드보드 타입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도 아마 많이들 써봤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서비스의 피지컬 에비던스를 이런 형태의 카드보드 같은 걸 통해서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사례를 보면 위에서는 우리 그림으로 통해 가지고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하고 밑에 부분에서는 그거를 이런 카드보드나 이런 피지컬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실제로 보여주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갖다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데스크탑 워크스루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 기법은 어떤 기법이냐면 실제로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을 키 팩터로 해요. 어떤 환경에서 이 서비스가 제공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구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갖다 하고요. 그래서 이 데스크탑 워크스루, 비록 책상 위에서 워크스루 이렇게 시연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목표로 하는 거는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물리적인 환경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레고 블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 블록을 가지고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게 가스 스테이션이다, 주유소다. 그럼 주유소 환경을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레고들이 사용자인 거죠. 사용자하고 오퍼레이터인 거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또는 하는 행동을 포스트잇 카드로 이렇게 붙여서 이 어떤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터랙션 한다 하는 거를 강조하는 그런 프로토타이핑이어서 이렇게 스토리보드나 이런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현장을 갖다 준비하고 또 아까 우리 저니맵에서 가지고 왔던 핵심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그 부분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연출을 갖다 이렇게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등장인물들의 대사나 또는 씬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붙여요. 여기 말풍선을 갖다 그려놨는데 이런 말풍선들 같은 거 통해서 실제 그 사용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말을 티피컬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어떤 형태의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이걸 보여주고요. 그걸 갖다 이제 모아놓으면은 이렇게 전체 유저 전이 맵에서 나오는 또 서비스 블루프린트에서 나오는 이런 환경과 그 환경에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하는 인터액션을 갖다 이렇게 피지컬하게 표현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다음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법은 여러분들 생각을 사용자들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용 절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나 이 서비스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제공되고 그 절차 안에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그 행동을 표현해 주는 걸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을 갖다 하고요. 또는 그 행동을 이제 나중에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발표 자료처럼 제공을 하고요. 막 엄청난 하이텍이 아니더라도 종이 그 플립보드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방법을 봤는데 제일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을 그려보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갖다가 피지컬 에비던스로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환경까지 생각해서 덱스탑 워크스루로 환경을 표현해주고 이제 더 가서 그 환경 내에서 실제 사용자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액션을 했는지 해서 그 액션 중심으로 이걸 갖다 표현해 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다양한 형태의 프로토타이핑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수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0분 동안 브레이크아웃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 갔다 오고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생각을 10분 동안 한번 해봤으면 좋겠냐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타이핑 툴 중에서 우리 팀에 가장 적합한
프로토타이핑 툴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프로토타이핑 방법을 우리가 진행을 갖다가 할 때 우리가 지금 실습 시간에 배우는 피그마가 어떤 역할을 갖다 해줄 수 있을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접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여러분들끼리 한번 실제로 해봐도 좋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어떤 의견이 나왔거나 또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걸 우리 만나서 여러분들 팀에서 어떤 궁금증이 있다 또는 어떤 질문이 있다라는 걸 갖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간 3시 04분이고요. 3시 15분에 만날게요. 3시 15분에 만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질문과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에 볼게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워크숍 끝나고 나서 해봤더니 실제로 해봤더니 요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간다 또는 하기 어렵더라 하는 내용들을 질문을 갖다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스토리라는 건 다들 잘 알죠.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인데 보통 옛날서부터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툴이 뭘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바로 스토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토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떠한 그 해당되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프로세스예요. 너무 익숙한 프로세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죠. 그리고 어떤 러닝 코스트가 안 들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스토리를 갖다가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서비스 디자인에 적합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스토리의 중심에 사용자와 서비스가 주고받는 인터랙션이 빈번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라인 속에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큰 니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절실한 니즈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이걸 보통 우리 스토리에서는 conflict resolu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니즈가 어떻게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뉴스나 신문 기사 등에서 보는 헤드라인을 뽑는 거예요. 보통 왜 헤드라인 그러면은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크게 뭐 윤석열 정부 뭐 110과제 국정과제 제시 뭐 이렇게 딱 뽑고 그 밑에 서브타이틀로 글을 갖다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토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신문의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서비스가 만들어졌었을 때 이 신문의 기사가 난다면 그 기사는 어떻게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 건가. 나중에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주식회사 하이 김진우 이렇게 치면은 기사들이 많이 뜰 거예요. 이 기사들 어떤 기사는 뭐 조선일보 기자가 쓴 것도 있고, 어떤 기사는 뭐 다른 매체에서 쓴 것도 있고. 네, 오늘도 좀 이따 우리 수업 끝나면 5시서부터 이제 매일경제 기자랑 인터뷰를 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하게 되면 기자들이 우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쭉 듣고 본인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그걸 갖다가 기사로 써요. 그런데 그 기사로 쓰는 그 프랙티스를 우리가 스스로 해보면은, 우리 서비스가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떤 스토리로 사용자들에게 전달될 거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보는 걸로 우리 그 앞으로 만들어질 서비스에 대한 이런 헤드라인, 간단한 스토리를 갖다 만들어 보는 건데요. 먼저 헤드라인, 제목하고 부제목을 갖다가 달고 전체 기사 내용에 대한 요약 작성을 해서 한 장 정도, A4 용지 한 장 정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프레스 릴리즈를 한다고 하죠. 프레스 릴리즈를 했었을 때 사용하는 정도의 장수 정도로 해서 만들어 보고요. 이미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이미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실제 서비스 제공자하고 서비스 주 사용자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해서 스토리라인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갖다 하고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 앞에 있었던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그런 내용이어서 케이스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스토리보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퓨처 헤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실제 사용자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이것이 진행이 되어 나갈까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유저 저니 맵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 핵심이 되는 다른 점은 요 바로 전 단계에서 했던 프로토타이핑이 이 스토리보드 내에 정보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서 뭐 레고를 가지고 만들었을 수도 있고 피그마를 가지고서 구체화 시켰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손그림으로 그려서 프로토타이핑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 스토리보드 상에서 피지컬 에비던스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니맵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실제 앞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프로토타입이 스토리보드 상에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저니맵하고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는 아주 심플리파이해서 설명하면 프로토타입 플러스 유저 저니맵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우 레벨 스토리텔링을 해서 스토리보드를 갖다가 가져가고요. 실제로 이 스토리보드라는 건 매우 자세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래서 아까 우리 저 딸내미 팀에서 발표할 때 기록 작성하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유저 전이 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토리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 더 자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덜 자세한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딥하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갖다가 작성을 할 때에는 우리 미니멈 유저 전이 맵 정도의 디테일을 유지하고 아까 우리 딸내미 팀에서 발표했던 거에서는 그 기록 증상 기록하기 그 정도가 하나의 스토리가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사용되어서 사용자가 한 번의 액션을 취할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이 스토리보드의 핵심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밸류 프로포지션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블루프린트, 저니맵,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그 아웃풋은 각각의 완성도가 높은 것도 좋은 아웃풋이지만 이들 사이의 연결 관계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개별적인 내용들은 자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완성도 높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각각의 우리 디자인 요소들 또 프로토타이핑, 전이맵, 블루프린트,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까지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아주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해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프로토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전이맵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전이맵 바꾸다 보면은 블루프린트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밸류 프로포지션까지 다 바꿔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백워드가 되어서 반영되지 않으면은 앞에서 따로 놀고 블루프린트하고 스토리보드하고 영 다른 내용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실수를 의외로 굉장히 자주 범하게 돼요. 그런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뭐 다 그리면 너무 좋죠. 실제로 시스템 개발할 땐 다 그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수업이니까 굳이 그렇게 다 그려가지고 힘을 뺄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만 듣는 것도 아니니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섹션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딸내미조에 내가 물어봤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사용자의 절실한 니즈가 해소되는 그 시점. 그래서 딸내미조 같은 경우에 그 시점이 증상 기록서부터 시작해서 관련 컨텐츠 제공까지가 그 섹션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뭐 사용자 등록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시스템 개발할 땐 당연히 다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는 예를 들면 사용 기록 작성 또는 컨텐츠 적절한 컨텐츠 제공받기 욕심을 낸다면 그 두 개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작성했었을 때 어떤 컨텐츠가 제공되느냐라는 게 딸내미 팀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그 연결 포인트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보드를 갖다가 짠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보드 선정 기준은 그런 형태로 진행을 갖다 하고요. 일단 제일 먼저 뭘 하냐 이제 우리 스토리보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피그마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피그마를 했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한 스크린이죠. 한 스크린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스크린을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피그마 상에서의 그 스크린에 대한 것들이 이 시스템의 정보로 해서 제공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정보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맥락 정보를 글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피그마만 딱 하면 스토리보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피그마의 화면에 그때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또 그때 사용 맥락에 대한 정보들이 글로 작성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여기에 그림이라고 한 건 우리 피그마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라면 그때 사용자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의 맥락은 어떤 맥락이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것처럼 말풍선을 달아서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한 장 한 장 있었던 걸 연결을 시켜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가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딸내 미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그 작성 기록 작성과 적절한 컨텐츠 제공까지를 우리가 핵심적인 스토리라인의 대상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사용자의 액션이 총 몇 번 있었냐. 예를 들어서 액션이라는 건 뭘 키를 누른다든지 타이핑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음성으로 입력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일련의 단위로 딱 끊어질 수 있는 사용자의 행위의 집합. 그게 액션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의 집합인 액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커트씩 만들어요. 그러면은 보통 뭐 16컷이 나오기도 하고 8컷이 나오기도 하고 뭐 중간에 한 12컷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스토리보드 작업을 갖다 진행을 갖다 하고요. 그걸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마치 16컷짜리 만화처럼 이렇게 16개 또는 8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진행되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널 아웃풋은 실제로 그 각각의 컷과 그 컷을 갖다가 설명하는 내용들 디스크립션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파이널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좋고, 이건 엔하공항 사례로서 실제로 엔하공항에서 그 공항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스토리보드를 썼는지에 대한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피그마가 우리 화면을 갖다 제공해 주기는 하는데 그 피그마에 더해서 스토리보드가 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 하면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팀에서 워크숍을 할 때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우리 팀은 어떤 방법을 써서 스토리보드를 만들 거다. 이유는 뭐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아마도 결과물은 이런 형태로 나올 거다. 라는 거를 우리가 디스커션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방법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특징이 다 있어요.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꼭 제일 복잡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장 적은 노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꼭 필요도 없는데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또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스토리보드를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크린샷 스토리보드서부터 얘기하면은 이 스크린샷 스토리보드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피그마 화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피그마 화면이 각각 사용자의 니즈, 이 액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여 가야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 그게 이 스크린샷 스토리보드인데 이 스크린샷 스토리보드의 장점은 우리가 화면만 집중하니까 그 화면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 정밀한 사실적인 그런 기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이제 개발자한테 넘기면은 그대로 코딩 들어갈 수 있게 그럴 정도의 디테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서비스가 사용되는 동안에 사용자의 액션이나 또는 이 그때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았을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용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스크린샷 스토리보드는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보드이긴 하지만 뚜렷한 장점과 뚜렷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꼭 적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이스를 가지고서 인터랙션 한다. 그러면 이 스크린샷 스토리보드가 전혀 소용이 없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그 아주 많은 정보를 한 화면 속에 제공해주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 화면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 이 스크린샷 스토리보드가 매우 유용한 그런 타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토타입과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서 1번인 스크린샷 스토리보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그래픽 컨텍스트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어떠한 방법이냐, 사례를 보게 되면은 실제 그래픽을 갖다 써서 표현을 갖다 해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그마 화면을 갖다 보여주기도 하는데 동시에 이 서비스의 물리적인 접점에서 시스템 작용이나 움직임 같은 것들을 화살표 같은 도식을 통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시스템 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거를 촉발시키는 사용자의 행동도 포함시키는 것. 그게 그 그래픽 컨텍스트 스토리보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용자의 환경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컨텍스트 스토리보드라는 거고요. 이 하이브리드 컨텍스트 스토리보드는 실제 사용자의 환경에 가서 스틸컷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위에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실제 화면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이브리드 컨텍스트 스토리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장점은 당연히 우리가 컨텍스트를 이해하기가 되게 좋다. 해당되는 서비스가 사용되는 컨텍스트가 어떠한 컨텍스트인지를 갖다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모바일 서비스나 디지털 헬스 서비스 중에서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하이브리드 컨텍스트 스토리보드를 활용을 해요. 사례로는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고 이거는 지하철 환승장 사례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용을 하고요. 네 번째 영화 각본 스토리보드는 이거는 사용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한 점에서 다음 점으로 움직일 때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에 따라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다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이 스토리보드에 대한 거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했고요. 꼭 하나의 종류만 선택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그 서비스 저니 맵이나 또는 하나의 스토리보드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스크린샷으로 화면을 클로즈업 할 때는 스크린샷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크리티컬하다. 그럴 때는 하이브리드 컨텍스트나 그래픽 컨텍스트 방법을 갖다 사용해서 제공하고, 사용자의 액션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그럴 때는 영화 시나리오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스토리보드 작업을 갖다 진행해서 혼합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진행을 갖다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두 번째 워크숍을 지금서부터 15분 동안 가지려고 해요. 5분 더 시간을 가질 텐데,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갖고 브레이크아웃 해가지고 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팀 프로젝트를 할 텐데, 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스토리보드 유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팀원들끼리 좀 나누고, 그 한두 개를 그려보고, 그걸 그려보면서 해봤더니 이런 게 좀 어렵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린다 하는 그 질문 리스트를 정리해서 나랑 같이, 우리 클래스메이트들하고 같이 의견을 갖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됐을까요? 혹시 우리 브레이크아웃 세션 하기 전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은 지금 노란 손을 들어줄래요? 오케이. 없으면 지금이 3시 47분이어서 여기서 우리 15분 가지면은 4시 2분이죠. 그러면은 넉넉 잡고 우리 4시 5분에 만나는 걸로, 4시 5분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서부터 워크샵 두 번째 워크샵 겸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5분에 볼게요.